냉장고에 늘 있는 그 대파 한 단이요. 10년 묵은 내장 지방은 물론이고 당뇨병 위험까지 확 낮춰주는 비밀병기라고 한다면 혹시 믿어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요리 재료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대파의 잠재력을 정말 절반도 못 쓰고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건데요. 이 자료들은 대파를 그냥 하나의 채소로 보질 않아요. 아, 하나로 보지 않는다. 네, 마치 하나의 키트처럼 봐요. 각기 다른 약효를 지닌 부분들의 집합체로 분석을 하죠. 와, 키트라니 재밌네요. 네, 예를 들면 뿌리 쪽 흰 줄기는 몸속 혈관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내과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요. 내과 의사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파란 잎은 위를 직접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따로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이걸 지금까지 구분 없이 그냥 썼다면 대파 능력의 절반은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 보죠. 운동을 해도 정말 지독해 안 빠지는 그 내장 지방이요. 네네. 자료에서 이 내장 지방 제거 효율을 무려 10배나 높이는 비결이 대파를 굽는 것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굽는 과정이 핵심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스위치요? 네, 평범한 채소였던 대파를 아주 특별한 약효 성분을 가진 물질로 변신시키는 거죠. 물론 생대파도 좋지만 내장지방처럼 끈질긴 녀석을 직접 공격하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의 결과물이 바로 아주엔이라는 성분인 거고요. 맞습니다. 대파를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생파에는 아예 없던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대파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특수 요원이 열이라는 활성화 코드를 받아서 깨어나는 것과 같아요. 와, 숨어있던 특수 요원이라니. 네, 그렇게 깨어난 아지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끈질긴 내장지방 덩어리에 착 달라붙어서 분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 요원의 전투력을 더 높여주는 파트너도 있다고요? 바로 식초던데. 아, 네네, 식초예요? 솔직히 구운 대파를 식초에 절인다? 맛이 작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정말 먹을 만한 조합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시네요. 네, 건강도 좋지만 맛이 없으면 못 먹으니까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한 황금 비율 레시피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구운 대파 장아찌입니다. 아, 장아찌. 네, 식초의 아세트산이 식욕 억제랑 지방 연소를 돕고요. 구운 대파의 아주엔 성분과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원리죠. 맛도 새콤달콤해서 아주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럼 그 레시피의 핵심만 몇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기름 없는 팬에 대파 흰 줄기를 올리고요. 약불에서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아, 그냥 굽는 거군요. 타지 않게요. 네, 굴려가면서요. 그리고 둘째, 간장, 식초, 물, 매실액을 섞어 끓인 소스는 반드시 한 김 식혀서 부어야 합니다. 뜨거울 때 부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대파가 물러져서 아삭한 식감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소스를 부은 뒤에 반나절 이상 상온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상온에서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엔 같은 유효 성분들이 소스에 충분히 녹아나와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한다고 해요. 맛과 약효를 모두 잡는 핵심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혈당 스파이크잖아요. 놀랍게도 이 대파의 흰 줄기가 혈당 문제에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니 더 흥미로운데요. 네, 내장지방, 당뇨, 만성염증 이 3가지가 서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문제들이거든요. 대파의 흰 줄기가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자료에서 특히 주목한 건 마그네슘 함량이에요. 저 그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니까 대파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마늘의 4.6배, 네, 양파의 2.3배나 된다고요. 이건 뭐 완전히 판을 뒤집는 정보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마그네슘 하면 견과류나 마늘만 생각하시는데 대파가 숨은 강자였던 거죠. 그러네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이 커지잖아요. 대파 흰 줄기가 그 빈틈을 채워주는 강력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아, 여기에 글루코퀴닌이라는 성분도 한몫하는데요. 글루코퀴닌. 네, 이 성분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말하자면 천연 인슐린 보조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와,
그럼 이 흰 줄기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까처럼 구워 먹는 것 말고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흰줄기 뿌리차입니다. 차요? 뿌리까지요? 네, 보통 버리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말렸다가 흰줄기랑 같이 보리차처럼 끓여서 물 대신 하루 두세 잔 마시는 거죠. 오, 생각보다 간편하네요. 요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의 조합은 대파 계란볶음을 꼽더군요. 대파 계란볶음이요? 네, 대파 흰 부분을 넉넉히 썰어 넣고 계란과 함께 볶는 건데요.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도와서 대파의 혈당 강화 효과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 내장 지방이나 혈당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본 원인이죠. 혹시 대파가 이 부분에도 효과가 있나요? 바로 그 점이 대파 흰줄기를 내과 의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파는 그 자체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천연 항생제요? 네, 핵심 성분은 마늘에도 들어있는 알리신입니다. 아, 알리신. 그 특유의 맵고 알싸한 향을 내는 성분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단순히 살균 작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해외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려는 특정 단백질이 있으면 이 알리신이 달려가서 그 단백질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활동을 원천 차단한대요. 와우. 염증의 원인을 차단하는 소방수라니.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죠. 어쩐지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감기 기운만 있으면 대파 흰줄기랑 뿌리, 생강을 넣고 차를 끓여주셨거든요. 오, 그때는 그 매운 냄새가 정말 싫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천연 항염차였군요. 정말 지혜가 담긴 방법이죠. 자료에서도 비염이나 기관지염처럼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대파차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해요.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대파 흰줄기에 생강, 양파를 조금씩 넣어 뭉근하게 끓여 마시면 각 재료의 항염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내과 의사인 흰 줄기에만 집중했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고명으로 쓰는 파란 잎, 즉 보호막의 역할은 뭔가요? 파란 잎의 진가는 위가 불편할 때 나타납니다. 위요? 네, 이 파란 잎을 자르면 끈적한 액체가 나오잖아요. 네네, 본 적 있어요. 그 점액질의 정체가 바로 만난이라는 성분입니다. 만난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만난이요. 이 성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천연 위벽 코팅이에요. 위벽 코팅이요? 네, 마치 우리가 위 쓰릴 때 겔 형태의 위장약을 먹는 것처럼 이 만난 성분이 위벽에 부드럽게 막을 씌워서 위산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흰 줄기는 몸속 깊은 곳, 파란 잎은 소화기관. 정말 명확한 역할 분담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위벽 코팅 성분을 잘 섭취하려면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왠지 열을 가하면 파괴될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파란 잎은 열에 오래 노출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아,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땐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아예 그릇에 담아낸 뒤에 고명처럼 올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드러운 달걀찜에 잘게 썰어 넣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나 비빔밥에 생으로 넣어 먹는 것도 만난 성분과 효소를 손실 없이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들의 핵심은 대파 사용법을 완전히 새로 짜라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그거죠. 내장지방, 당뇨, 만성염증 같은 몸속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흰줄기와 뿌리에 집중해서 굽거나 차로 끓여 먹고 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처럼 위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파란 잎을 요리 마지막에 살짝 넣거나 생으로 먹어야 한다. 이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대파에게도 딱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사항이 있더군요. 오? 경고사항이요? 네, 바로 옥살산, 옥살라이트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옥살산이요? 그게 뭔가요? 몸에 안 좋은 건가요? 건강한 사람에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결정이요? 아, 혹시 결석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기능이 약한 분들이 대파를 너무 많이 드실 경우 드물지만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그런 분들은 대파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게 소량만 섭취하고 만약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해요. 그렇군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오늘 대파라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청취자님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는 대파 속 아주엔이나 알리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화합물들은 곤충이나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만 년간 갈고 닦은 생존 무기였을 겁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먹는 다른 채소나 향신료 안에도 우리가 아직 그 사용법을 모르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을 다시 한번 탐험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